5, 4, 3, 2, 1. 영. 시작했냐? 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왜 화면이 안 나와? 불 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불 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 생체 자유공명 영상 분광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승만 교수입니다. 옆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랩실에 있는 학생들 소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김상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사선학과 재학 중인 1학번 이성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그 고등학생들에게 뭐 방사선학과는 도대체 어떤 학과인지 진로를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테마인데, 하나는 건강을 밝히는 또 다른 빛, 내 눈에만 보이는, 여기서 내 눈은 방사선 학도에만 보이는 특별한 사진에 대한 내용인데, 제목 어떻습니까?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저는 깔끔하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딱 좋고 좀 길다고. 자, 이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떨리냐? 별것도 아니고 혼자 할 땐 잘 되는데, 그지? 애템. 자, 먼저 방사선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먼저 3학년 방사선학과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저는 상혁이는 몰랐습니다. 몰랐었어요? 네. 무조건 네가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 방사선학과는 뭘로 알고 왔어요? 방사선학과는 이제 MRI나 CT 쪽으로 이제 치료 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몰랐으니까 와서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방사선이란 좀 제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좀 음. 위험한 물질 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 이제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좀 쓸 수 있고 이로운 이롭게. 네. 아, 그랬거든. 좀 긍정적으로 바뀐 네. 거였네. 긍정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학과는 도대체 어떤 학과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방사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좀 알아야 돼요. 먼저 방사선 치료 전문가적인 진로가 있어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방사선 치료 장비예요. 보이시죠? 이 장비 이름이 뭐냐면 라이낙이라고 불러요. 라이낙. 지금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네요. 그리고 옆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위 말하는 방사선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사선 치료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여기서 문제. 요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장비가? 4천만 원? 3천만 원? 저는 100억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상현. 이 장비 한 100억 정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학과를 졸업하면은 100억 정도의 장비를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에너지를 인체에 조사를 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방사선 치료 전문가 업무고, 또 한 가지가 영상의학 분야가 또 크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거 엑스레이 사진, 여기 여러분 보고 있는 여기 여러분이 요것만 생각할 건데,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CT라는 분야가 있어요. CT 분야는 보시면 이렇게 환자를 응대를 해서 뒤에 있는 게 여기 CT 장비예요. 여기 보이시죠? CT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게 바로 CT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CT는? 좀 싸요. 좀 싸요 이것도? 좀 그럼 이거는 5천만 원? 5천만 원. 전 20억이요.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20억 정도 합니다. 20억. 한 15억 정도 해요. 국내에서는 3억짜리도 있는데, 뭐 좀 대형 병원에서는 20억 정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MRI. 여기 지금 보이는 게 CT랑 좀 모양이 비슷하죠? 요거는 MRI라 그래서 고자장의 장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는 통해서 영상화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MRI 장비인데, 요것 또한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비쌀 것 같습니다. 네, 대충 눈치를 챘습니다. 70억? 70억. 전 50억이요. 이건 틀렸어.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초음파가 있어요. 이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죠? 소리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퇴화를 지금 진단하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게 퇴화의 모습까지 보이는 게 바로 초음파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제 영상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여러분
요 검사 파트 중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근무하고 싶은 파트가 있어요? 저는 MRI랑 CT MRI, CT. 상혁이는 하나만 고르잖아요. 하나라면 무조건 MRI입니다. 무조건 왜 MRI야? 우리가 제 교수님도 딱 MRI 전공하신 그렇지.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MRI 랩실인데 다른 거 공부한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맞습니다. 어떤 거에 제일 관심 있어요? 저는 사실대로. 사실대로. 저는 MRI인데 좀 주저했어.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핵의학 전문가도 있어요. 핵의학. 핵의학은 방사선 의약품 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를 이렇게 디텍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CT랑 이게 합쳐가지고 영상을 보는 게 있어요. CT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암을 진단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엑스레이 영상. 오늘은 엑스레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엑스레이가 발견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이 좀 있을 텐데 먼저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방사선은 몸에 해롭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죠? 제가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사선 해롭나요? 너는 부정적이니까 좀 방사선 해롭나요? 아니요, 몸에 좋은 데도 많습니다. 몸이 좀 해롭다. 방사선 해롭나요? 좀 해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해롭죠. 정답이에요. 사실은 몸에 해로운 게 사실인데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방사선의 양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후쿠시마나 이런 원자력 발전 사고인데 그 정도의 양은 커피 한 100잔 정도의 커피로 빗대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커피 한 잔. 이 커피 왜 한 잔이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우리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생각에 그냥 방사선 하면은 뭐가 생각? 엑스레이? 엑스레이. 뭐 감마레이. 우리는 좀 아니까.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방사선이 있는 게 사실이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방사선이에요. 라디오파 들어갔죠? 네. 그럼 우리 라디오 수신하는 것도 방사선인 거고. 그다음에 적외선도 선이고 가시광선도 어찌 보면 큰 영역에서는 방사선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엑스레이나 감마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니까 이게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방사선이 우리 생활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커피 한 잔 정도,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커피 한 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게 커피 지금 8잔. 커피 한 잔은 뭐 기분도 좋게 만들고 집중이 좋아지고 그치? 뭐 그런 게 있는데 커피 8잔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저 먹어봤습니다. 그 좀 있다. 커피 뭐 8잔. 저는 못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손 떨립니다. 손 떨려. 8잔 먹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던데. 많은 양의 방사선 몸에 들어오면 해로운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 한 잔 정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몸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의료용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방사선 병원에서 보면 엑스레이 문이 간혹가다 열려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럴 경우에는 방사선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그죠? 많이. 그런가요? 그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까지는 않고 아직은 정확히 물론 지금 저는 안 되고 응. 방사선 확실히 차폐가 돼 있기 때문에 피폭은 전혀 안 되고. 피폭 전혀 안 된다. 사실은 뭐 피폭이 안 되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왜 피폭이 안 되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는 거기에 전류가 흘러야지만이 반드시 엑스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전류의 공급을 하지 않고서는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방사선을 주는 거야. 그리고 방사선 좀 공부해 보면 엑스레이를 광자라고 불러. 광자. 미친 애를 광자라 그게 아니고 빛에 빛광자를 써서 그냥 한마디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제목이 아까 전에 건강을 밝히는 또 다른 빛, 이제 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빛은 우리가 빛을 딱 비추고 나고 빛을 끄면은 사라지잖아요. 네. 엑스레이도 똑같아요. 빛을 조여주고 그 다음에 끄면은 사라지는데 빛을 환자 한 명에게 쪼여주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1초. 1초? 1초도 엄청 길어요. 1초 미만. 어느 정도냐면 0.03초? 뭐 길으면 0.1초 정도? 0.2초 정도. 길면. 그렇지 빛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주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엑스레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방사선이 뽑아 나오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아까 전에 우리 상혁 학생 잘 얘기했듯이 차폐도 뭐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엑스선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 줄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잘 알겠죠, 전공자니까. 네, 잠깐 흔들리는 눈빛, 이건 뭐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네. 네. 그럼 보호의 원자 이론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실리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죠? 네. 이게 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 핵에 뭐가 둘러싸여 있죠? 이게 이제 전자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연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자를 이제 이거 뭐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이용해서 많은 실험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여기서부터 엑스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과거 이 당시만 해도 엑스레이가 발견된 당시만 해도 이러한 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관의 이름 뭐게요? 이 관의 이름. 나무관? 나무관. 알면서 여러분 알면서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알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음극선관이라고 그러죠. 음극선관이라고 불러요. 음극선관. 음극선관에 왜 이때 이 많은 연구들이 이러냐면 요거 봐죠. 이 전자가 음전하를 띠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음전자가 물질과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지? 뭐 이런 실험들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또 다른 과학자, 우리의 히어로 누구겠어요? 그렇죠? 렌트겐 선생님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음극선관을 이용해서 막 연구하는데 졸지에 이러한 손 모양이 뒤에 심령 사진처럼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겐 선생님 아내분의 사진이 이렇게 이제 사진인데 손이 아니고 뼈의 사진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뭐가 나오지? 하다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다가 이름 붙여진 게 바로 X선이 되는 거죠. X선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먼저 좀 보면은 빛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X선이 빛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형광체에 X선이 쪼이면 빛이 번쩍해요. 두 번째,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름에 닿으면 사진이 만들어져요. 또 물체를 투과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물체를 투과하는 법칙이 또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이 법칙을 따라요. 물체를 이렇게 X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두꺼운 부분에서는 많이 통과할까요? 조금 통과할까요? 아무래도 흡수되고 조금 통과하겠죠. 그죠? 네. 얇은 부위는 많이 통과할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사진이 많이 통과해서 사진 매칭이 검게 만들어져요. 딱 봐서 우리는 펜은 보이죠? 네. 펜은 보여요. 이렇게 펜은 보여요. 그죠? 이렇게 펜은 보여요. 양쪽에 있는 폐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폐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에올타 의학용어로 에올타. 지금 여러분 생명과학을 듣는 친구들은 에올타라면 모를 거고 대동맥 활, 요즘 활이라고 불려요. 우리 몸속에서 제일 굵은 혈관.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전신순환을 하는 거죠. 전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순환을 하는데 요 굵은 혈관이 보여요. 한번 찾아볼까요? 슥슥슥슥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보여요? 네. 손으로 짚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레이저 포인트가 나와요. 그렇지. 흔들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호수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호수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두껍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트라케아라고 써져 있네, 그죠? 트라케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기관. 그렇지, 기관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기도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는 그런 길이라고 해요. 기관이 이렇게 에어웨이라고도 얘기해요. 에어웨이. 공기길이라고 얘기해서 에어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기길이 양쪽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그렇죠. 여기를 기관지라고 그래요. 기관지 갈라질 지로 써서 기관지라고 했는데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는 방사선과를 전공한 친구들은 보이죠? 네. 보이나요?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갈라지는 지점이죠, 그죠? 네. 우리 친구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에어웨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죠? 검정색 에어웨이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잘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마음의 눈을 착한 사람만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는 이것도 볼 수 있고. 전 잘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거예요. 애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갈비뼈. 이 갈비뼈가 보이는데 사실 갈비뼈는 조물주가 상조를 할 때 갈비뼈 한 대를 채내서 그런다 그죠.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더 적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구나.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갈비뼈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보면 12개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왜 성경에는 갈비뼈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사랑의 표시잖아요. 여기 하트가 뭐야? 하트가. 네. 하트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1번 위쪽에 1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트. 보여요? 이렇게? 네. 하트가. 이렇게 있어서 하트의 갈비뼈도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방사학과에 입학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방사선과 입학해가지고 일단은 진로도 확실히 확정돼 있고 갈 곳도 많으니까 이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도 교수 만나는 거. 지도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굉장히죠. 네. 자, 방사학과 입학하니까 어떤? 이제 나중에 취업 쪽으로 이제 넓게 취업할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확실히 입지도 입지도 괜찮고 예, 괜찮고 그렇죠. 진로 분야도 많고. 네. 그러면 지도 그리고 교수는 어떤 거? 교수님은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